항상 산술기압평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압평균은 고1 때 등장하죠. 그래서 고2 때도 지수함수 쪽에 다시 등장하고, 자, 어떤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자,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을 우리가 산술기압평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산술평균이 뭔지, 기압평균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식을 쓰기에 앞서서 두 수가 등장하는데, A라는 수와 B라는 수는 양수 조건일 때 이 공식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양수 조건일 때 얘를 사용한다고 일단 조건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먼저 산술평균이 뭔지에 대해서, 자, 산술평균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평균 중에 하나예요. 학교 다닐 때 많이 성적 계산을 해봤겠죠. 그래서 성적을 계산할 때 쓰는 그 평균이 산술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합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 양수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가 똑같은 수를 더한 결과가 되게 만드는 이 x값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고, 그 계산법은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두 수니까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구해봤던 평균이죠. 자,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기압평균은 곱에 대한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수를 곱했을 때, 자, a 곱하기 b가 됐을 때 얘를 다시 똑같은 수, 자, x 곱하기 x로 만드는 x값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 x값이 기압평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x제곱은 ab가 되겠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인데 양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루트 ab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압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둘의 관계가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써먹는 건데, 산술평균은 항상 기압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 절대 부등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 자, 이렇게 되는 게 산술기압평균입니다. 자, 산술평균의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의평균이고, 얘는, 자, 아까 설명을 했었죠. 성적의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이 90점, 영어가 80점이라면 이 평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90 더하기 80을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 되겠죠. 85. 이것을 바로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기압평균의 예를 보면 얘는 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두 양수, 그러니까 길이가 되겠죠. A와 B를 곱했을 때,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둘의 곱은. 그러면 직사각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얘의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면 똑같은 넓이, 그러니까 넓이가 AB가 되는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바로 기압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산술기압평균의 증명 문제입니다. 일단 고1 때 절대부등식에서 이걸 등장하기 때문에 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교과서나 이런 데는 증명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어떤 학생이 이걸 무척 궁금해 했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명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형에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많은 증명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A, B가 모두 양수 조건이니까 아까 공식은 설명했었죠.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가 항상 크거나 같다 루트 AB보다. 자, 이 식을 가지고 그냥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자, A 플러스 B는 2루트 A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곱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음수가 있는데 제곱을 하면 여기는 4가 되겠고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럼 부동항이 바뀌게 되겠죠. 자, 음수가 있으면은 성립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는 조건이 두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제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그러면 좌변을 제곱을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 오른쪽은 4a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전개하고 이 4ab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자, a 제곱 공식이죠. 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b가 넘어오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얻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a-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해석해야 되는데, 자, A하고 B는 두 양수니까 어차피 실수해서 실수를 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실수가 될 거고 걔를 제곱하면 우리가 실수의 정의를 배웠었죠. 고1 때. 실수라는 애는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제 실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요 정의에 의해서 위의 식이 a-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게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산술기압 평균의 용도에 대해서, 자, 얘를 뭐 공식이 그래 성립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얘를 언제 쓰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식만 알고 있다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언제 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공식이 원래 공식인데 실전에서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2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양변의 2를 곱해서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게 실전에서 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암기하는 방법은 이 두 양수죠. 두 양수가 a와 b라고 했는데 요 a 플러스 b는 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양수의 합. 그러면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얘는 ab는 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암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양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곱보다. 자, 이렇게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실전에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합이 항상 얘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합은 얘보다 이 별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바로 별이 바로 합의 최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곱은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자, 곱만 남기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양변에 2로 나눠서 2분의 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루트 값이겠죠. 그럼 곱만 남을 거고 얘가 항상 어떤 요쪽 왼쪽에 있는 애보다 곱은 항상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을 알려줘야 되겠죠. 곱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 실전 공식을 가지고 자, 암기는 이렇게 외운 다음에 얘를 합의 최소값이라든가 합의 최소값과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일단 곱을 알고 있어야지 2루트 곱으로 해서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의 최대값은 합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합의 제곱을 하면 바로 걔가 곱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결국 최소값, 최대값 문제는 이게 같아질 때를 생각하라는 거니까 같은 경우, 같게 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곱보다. 자, 이렇게 되는 공식이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곱을 구할 때 얘기예요. 곱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 자, 합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알려줬다 하면 자, 어떤 두 수가 되겠죠? A, B라는 두 양수가 되겠죠. 그럼 두 양수의 합이 10이라면 A 플러스 B가 10이라는 얘기죠. 자, A 플러스 B가 10일 때 언제 곱이 최대가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합이 1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자연수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1 더하기 9가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8, 3 더하기 7, 4 더하기 6, 5 더하기 5 이렇게 10이 될 거예요. 자연수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첫 번째는 1과 9가 두 수가 되겠죠. 1이 A, 9가 B가 되겠어요. 그럼 두 수의 곱은 9가 되죠. 그 다음에 2, 8은 2 곱하기 8이니까 16, 3, 7은 3 곱하기 7이니까 21. 자, 이렇게 보면 언제 제일 최대가 되는지 눈에 보이죠. 5하고 5가 되었을 때 5 곱하기 5가 돼서 최대값이 25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두 수가 같을 때 곱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두 수가 같게 될 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크거나 같다를 이 공식을 이용하겠지만 결국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둘이 같아질 때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 같아지냐? 그러면 요 A라는 수와 B라는 두 양수가 같을 때, A는 B일 때 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수가 같을 때 합은 최소가 되는 거고 곱은 최대가 된다는 걸 이해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몇 가지 예제를 준비해 봤으니까 예제를 풀면서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A, B는 8일 때 2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일단 그러면 두 양수가 A하고 B가 0보다 큰데 이때는 두 양수가 2A와 B가 되겠습니다. 두 양수가 이렇게 나뉘겠죠. 그러면 2A와 B를 데리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2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이죠. 곱이니까 얘와 얘를 곱한 2AB가 되겠네요. 그러면 AB의 값을 곱을 알려줬으니까 AB가 8이라고 그러면 요 AB 대신에 8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곱하기 8이 되겠죠. 그럼 결국 얘는 최종적으로 2, 8, 26, 4, 2,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같을 때니까 결국 8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공식을 일단 알고 실전 공식을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법을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근데 아까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곱을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곱을 알려줘야 합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했는데 곱을 안 알려줬네요. 자, 이 식을 잘 보면 둘이 역수 관계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2 때 치수함수에서도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역수 관계일 때, 역수의 합일 때, 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합니다. 역수의 합은, 자, 역수 관계는 둘의 곱이 1이 되겠죠. 역수 관계는. 역수 관계는 곱이 1이 되니까 바로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 이 둘이 역수 관계니까 그대로 공식을 적용해보면, 자, A 플러스 B 두 수의 합이죠.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이 될 텐데, 이쪽이 곱은 바로 1이 될 테니까, 아, 얘는 1이 돼서 그대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구나. 하고서 항상 역수의 합은, 최소값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공식 같은 거죠. 그래서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역수의 합은 곱이 1이 되기 때문에 합의 최소값은 항상 2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2 때 등장하는 지수함수에서 최대 최소 문제에서 이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얘와 얘가 역수관계라는 게 이제 보여야 돼요. 자, 마이너스가 지수에 적용된 게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둘이 역수관계니까 최소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풀어봤으니까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48m인 끈을 모두 이용해서 담장 옆에 있는, 자, 여기가 담장이에요. 이게 담장이 되겠고, 담장 옆에다 화단을 만들 거래요. 두 개의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자,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꽃을 심으려고 하는데 전체 화단의 넓이가 최대. 자, 이 전체 화단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그때의 화단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 얘기죠. 근데 담장에는 끈을 설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쪽은 설치하지 않고 끈을, 자, 여기와 여기 가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치한 게 48m를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방법은, 자, 산술기압 평균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차함수가 등장하죠. 자, 이차함수로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이용하거나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하거나, 실전에서는 그렇게 이용합니다. 자, 이차함수를 왜 이용하냐면 이차함수 모양이, 자, 포물선이라는 건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포물선이 되니까 만약에 이런 모양이 된다면, 첫 번째 모양처럼 된다면 최소값이 나오죠. 꼭지점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위로 볼록인 모양이 된다면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그래서 이차함수를 가지고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산술기압을 이용하거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뭐 추가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로와 세로를 잡아줘야 되니까 가로를 y라고 잡아주고 세로를 x라고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테니까, 자, 끈이 48m였죠.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얻어야죠. 여기도 x가 될 거고 사용한 길이가, 그러면 x는 3개니까 3x가 될 거고 플러스 y, 자, 이렇게 된 게 48m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넓이가 최대가 되라고 했으니까 결국 넓이는, 우리가 이 화단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넓이는 바로 x 곱하기 y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x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줬을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합을 알려주고, 자, 곱의 최대값. 산술기압 평균은 금방 써도 되겠죠. 일단 2차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 일단 3x 플러스 y는 48이라고 잡아줬으면, 자, 넓이가 xy가 된다는 걸 봤죠.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를 이용하면, 지금 요 식을 일단 y는으로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8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자, y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 xy의 요 y 자리에다가 요 값을 넣어주면 결국 xy라는 애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8x.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얘의 최대니까 이거의 최대, 결국 얘는 얘고, 그럼 이거의 최대를 구하면 되니까 y는 써먹었으니까 얘를 t라는 함수라고 생각해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의 t값, 꼭지점에서의 t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완전 제곱식을 써서 구하는 방법, 그다음 뭐 축방을 써도 되고, 완전 제곱식을 써서 이렇게 구하면, 자, 꼭지점이, 자, x가 8일 때 192가 최대가 되겠죠. 꼭지점에 t값이니까. 그럼 x가 8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192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건 지금 가로하고 세로니까 x가 8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x8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y 값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24, 그래서 x 더하기 y는 32라는 최종 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차 함수를 이용하는 최대 최소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는 산술기하를 배웠으니까 산술기하로 한번 또 구해 보겠습니다. 자, 해설 두 번째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두 양수가 지금 3x, y이니까 지금 3x 플러스 y의 값은 알려줬죠. 48이라고. 그대로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두 양수의 합 48은 2루트 3x 곱하기 y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를 약분하고
그러면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까지 벗겨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24의 제곱은 3의 xy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192는 x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최대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부등식이 일단 나오겠고, 이때 최대값은 언제가 되냐면 같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192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가로 곱하기 가로와 세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x하고 y를 구해내야 되겠죠. 그럼 얘를 또 3x 플러스 y는 48이라는 요식과 xy는 192라는 자, 요 두 식을 다시 연립해서 xy를 구해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차함수나 지금 이렇게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응용을 하게 되면 세 번째 해설에서 자,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아까 곱의 최대를 언제 곱의 최대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죠. 그러니까 두 수가 같을 때 그때 곱은 최대가 된다는 거를 아까 뭐 합이 10일 때 생각을 해봤죠. 그럼 두 수가 같을 때 곱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하면 자, 두 수가 지금 3x와 y죠. 자, 이게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랑 얘랑 같을 때 최대가 될 테니 둘이 더했을 때 48이면 얘도 24가 되고 얘도 24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둘이 같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x 값과 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3x는 24니까 결국 x는 8이고 y도 24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용하는 게 제일 간단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응용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술기하 평균 특강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